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로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 하는데 민법으로 규정된 명확한 이혼 원인이 있어야 하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이혼은 그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성립 요건의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당사자 사이에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두 번째, 가정법원에서 이혼이사 확인 절차를 가질 것. 세 번째, 이혼 신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악용해 성급하게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가 늘면서 우리 법원은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이혼 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에는 1개월이 지나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 확인 신청을 위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사항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면 법원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이에 따라 협의상 이혼한 사람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과 별개로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약정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을 받기로 약정했다면 명의를 넘겨받고 이혼 절차를 밟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 전이라면 배우자 공제가 적용돼 6억 원까지는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통 적은 금액은 증여로 등기 이전하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또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배우자 명의의 집을 받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선택한 대다수 부부가 선택하는 재산분할 방법으로 이때 작성하는 합의서를 재산분할 협의서라고 하며 대부분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은 재산분할 협의서의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증을 받았어도 모든 재산분할 협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A 부부는 결혼 후 계속되는 불화로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산분할 등을 포함해 협의이혼과 관련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남편은 아내에게 2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남편은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아내에게 이미 재산분할금 2억여 원을 지급했으므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3,9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으로 두 사람 사이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상 이혼이 이뤄지므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남편이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채무를 이미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남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형이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와 제147조 등에 따라 부부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는 그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가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가 계속되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제기한 이혼 청구에 소해서 화해나 조정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협의 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하였더라도 부부가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이혼 후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재산분할을 이유로 재산을 이전했음에도
다시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모되는 것은 물론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분할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후 확정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를 받는 게 좋습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